네, 안녕하세요. 네,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날씨가 어제 그제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잘 지내셨죠? 네, 더울 때는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알아서들 더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위를 그렇게 잘 타는 편이 아니라 다행히 땀이 잘 안 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얼굴에 모공이 좁은 것도 아닌데 땀이 별로 안 나는 편이라 제가 여름은 잘 견뎌요. 약 올리냐고요? 근데 겨울을 못 견뎌요. 대신 이게 여름하고 겨울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안 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겨울을 엄청 타요. 너무 추워해. 괴로워. 어느 정도냐면 정말 추운 날 밖에 나갈 때 너무 추우면 사람들은 이렇게 막 꽁꽁 싸매고 다니면 안 춥다 그러는데 저는 한번 너무 추워서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길 가면서 이렇게 울은 적이 있어요. 울었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가 나는 다른 고통보다 굉장히 강하게 느끼나 봐요. 너무 추워서 집에까지 가는 그 거리 내내 막 참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었어. 추워 이러면서. 여름은 괜찮아요. 여름은 그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그냥 더우면 양산 쓰고 좀 덥네 뜨겁네 좀 덥다 이 정도인데 막 괴로워서 울거나 그 정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추워서 울은 적 있다 했더니 사람들 안 믿어. 진짜 울었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살을 애는 듯한 그 느낌,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겨울이 너무 두려워. 언제부터 두렵냐면 늦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지면은 이게 낙엽이 떨어져서 슬픈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겨울이 오는구나 막 두려워가지고 너무 우울해져. 그때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여름은 그래도 더운 거를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요. 그래도 겨울보다 낫지 막 이러면서. 자, 오늘 제가 방송을 한 일주일 만에 또 하게 됐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페북 친구분들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사주를 봐달라는 분도 있었고, 카톡 플러스로도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밀렸어. 저번에 방송할 때는, 사연이 안 왔어요. 봐달라는 분이 없어서, 그냥 방송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무려 5분. 네, 5분 거를 봐드려야 되는데 너무 쭉 봐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듣는 사람은 내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면서 중간에 사주에 가는 얘기를 하면서 짧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한 내용도 있고 좀 덜 진지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있고, 왜냐면 사연을 깊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연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내가 사주를 왜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페북 친구분 중에 2분은 생년월일시만 딱 적어놓고 한 분은 제가 힘든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렇게 써놓으셨어. 몰라요. 얘기를 해야지 알지. 대략 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현재 힘든 거를 얘기를 해야 그거를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파는데, 제가 힘든 줄을 아시겠지요? 모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 자기 사주만 딱 불러주시고 자기가 그냥 봐달라는 거예요. 뭘 봐달라는 거지? 분명히 나는 그래서 그냥 큰 거 보이는 것만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게 맞는데, 제가 본 게 맞는데 그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한 느낌이 아닌 거야. 그냥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문제를 확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야. 난 이제 큼직하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과 여자 문제에 봉착돼 있다. 현재 그 문제가 가장 지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는 사실 그 문제거든. 근데 본인은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걸 원하는 거야. 그럼 여자 문제면 그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힘드냐. 이제 그 정도까지 원하는데,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 못해요. 그분이 얘기하면은, 그걸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걸 실마리를 풀어가는 단서는 되지만, 내가 그 구체적인 모든 사연들을 꿰찰 수 없어요. 네. 그 정도 되려면,
이 공부에 대해서 직관력이 열려서 반은 이게 신통해야 된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어느 큼직한 거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짚어줄 수만 있어도 난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분을 이렇게 봐드린다고 이제 그랬더니 제 아시는 분이 그러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볼 텐데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짧게 하려고 짧게 짧게 하면서 핵심만 얘기하자. 네, 길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뭐 반나절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 다 대답해 줄 수 있어. 찾아서 이렇게 딱 풀어서. 근데 거의 이제 친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대략 한번 봐줬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궁금해. 그 전화가 와. 밥 사준다고 그런다. 술 사준다고 그래. 난 술을 잘 못 마셔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그 뒷얘기 이제 더 궁금한 걸 다 물어봐요. 이제 그런 이제 막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안 물어보고 한번 봐주세요. 한번 만나 안 만나 봅시다. 뭐 이러면 오히려 본 사람이 손해예요. 네, 내가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안 하면 내가 그것까지 볼 이유가 없어. 머리 아파. 내 것도 그렇게 자세히 안 볼 때도 많은데요. 제 것도 뭐 예를 들면 올해 신수에서 달로 들어가서 이번 달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막 추론해내는 거 있잖아요. 보면 봐요. 사실 일진 보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것까지 내가 안 봐. 머리 아파서. 그리고 기분이 나빠. 만약에 일진을 봤는데 오늘 일진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일 나가기 싫다. 뭔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진을 되게 보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제 그럴 땐 보죠. 중요한 일. 내가 무슨 중요한 그날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결과가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일진을 볼 때가 있죠. 과연 그날 좋은지 안 좋은지. 가끔 이제 우리 딸도 엄마 나 그날 너무 중요한데 나 그 일진 좀 봐줘 막 이래요. 그래서 한 번은 봐줬는데 걔가 막 애들은 더 순수해. 그래서 막 오더니 엄마 오늘 일진 좋다는데 정말 좋았어. 그래서 도대체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학교 갈 때부터 차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코앞에 딱 서가지고 안 기다리고 바로 탔대. 그래서 역시 일진이 좋다더니 버스도 안 기다리고 타는구나. 이제 얘는 그걸 모든 걸 거기다가 이제 맞추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점심을 그날따라 맛있는 식단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 기준에서 일진 좋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끝나고 애들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너무 재밌었대. 그래서 자기 일진이 너무 좋아. 참 단순하죠. 네, 우리는 이제 일진은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날 만약에 일진이 안 좋은 날은 뭐가 꼬이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다치거나 애들과 싸웠거나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뭐 점심 때 메뉴가 형편없거나 우리 딸은 점심 때 그 학교에서 그 메뉴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그게 맛없으면은 굉장히 기분 불쾌해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면 그래. 엄마 오늘 정말 점심이 너무 형편없었어 막 그래. 그러면은 이유가 딱 하나야. 고기 안 나왔구나. 그렇대. 고기 나온 날을 되게 좋아해. 애들이 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전 고기를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제가 또 이제 서론이 길었죠. 네, 저 그냥 절제 안 하고 누군가 이렇게 나를 컨트롤 안 해주면 몇 시간도 떠들어요. 병이야 병. 혼자 떠드는 병.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을 때 제 기분이 정말 꿀꿀했었어요. 너무 안 좋았었어. 막 우울하고 외롭고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기분 되게 안 좋다. 너무 이게 나도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전해주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컨트롤하고 정말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멘탈이 이제 항상 흔들리지 않으면 거의 도인이지. 근데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도 중간에 이게 굉장히 막 이유 없이 하루 종일 딱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식을 해. 오늘 하루 내가 굉장히 깔아앉고 지금 기분이 회복이 안 되는구나. 물론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길어봐야 2, 3일. 아주 길 때.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없어져. 그걸 아니까 이게 또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컨트롤하면서 지나가는데 너무 그때는 외로웠어. 혼자서. 인생이 정말
외롭구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힘든데 옆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줄 만한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롭구나. 그래서 페북에다가 막 외롭다고 막 이렇게 했어. 애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날 멀쩡해. 다음날, 내가 언제 외로웠지? 이러면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 감정의 널뛰기가 진짜, 이 나쁘게 말하면 되게 변덕 맞은 거잖아. 나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항상 이렇게 꾸준하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기복이 막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날씨도 맑고 기분도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 와중에 사주 봐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는데, 첫 번째. 자, 이분 조금, 좀, 내용이 무거워. 부인이 아프시대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내용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 가슴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게 맞을지 틀릴지 내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분의 어떤 병의 어떤 그, 차후에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시간이 아닌지, 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으로 봤을 때 맞으면 그럴 수 있지만 틀리면 내가 또 그 잘못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참고로 좀 들으셨으면 해요. 왜냐면 그분이 시를 적어주시긴 했는데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먼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암에 지금 그 걸리신 상태라, 자, 제가 잠깐 띄워놓고 올게요. 약간 그 암이 약간 그 폐로 전이가 좀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셨고, 또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추진이 잘 될지, 이제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저는 사실 그 부인 되시는 분 사주를 보니까, 그 아픈 과정이 갑자기 아픈 건 아니고, 드러난 게 58세. 가장 심하게 드러난 게, 그리고 55세부터 57세에 이미 그 아픈 거는 충분히 그때도 아프셨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내장기관 이쪽이 썩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뭐 사실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올해가 고비기는 해요. 올해 58세에 이게 막 자형도 들어있고, 그리고 굉장히 문계도 안 좋고, 막 이래서 사실 불안불안해. 요거를 이제 넘겼다 하더라도, 뭐 그냥 엄청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58세를 넘으면, 59세에서 60세,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쓰던가 뭐 유지를 하거나 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아픈 게 좀 그 전부터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봐요. 55, 56, 57, 58 다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전을 잠깐 보자면 46에서 54세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은 살성이 강한 기간이긴 해도, 이때도 뭐 좋았다 그렇게,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좀 낫네요.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일단은 그냥 보더라도, 이분의 사주 자체가 조금 세요. 네, 우리가 이제 살성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긴 하지만, 본인이 왕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겨 나갔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굉장히 점잖고 조용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부인 되시는 분이 되게 여성스럽다 이렇게도 보여요. 성향이 감성이 풍부한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이 감성의 풍부함이나 이런 어떤 이게 뭐랄까, 건강이 그렇게 원래는 이렇게 안 좋진 않아요. 이분이 그렇게 뭐 약하게 태어났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어떤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다. 기간이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보기엔 55, 56, 57 그리고 58세가 고비. 뭐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 굉장히 좀 불안해요. 불안해. 이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러는데, 59세에서 60세까지는요, 내년 후년, 올해 고비가 다 넘기고 나면 내년 후년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래도 58세보다는 나으니까 한번 시도를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막 뒤에 완전히 이게 확 낫기가
사실 이렇게 이거는 확 낫는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 뭐 하여튼간에 좀 이게 DA가 좋아야 되는데 DA 대운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비는 음력 8월, 그러니까 9월쯤 되겠죠? 예, 그때가 고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병의 상황이 어느 정도 뭐 심각한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58세는 안 좋아. 올해가. 특히 가을에.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뭐 제가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뭐 언제쯤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 못해요. 네, 왜냐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만약에 또 그때 그 시기에 그걸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살겠다는 의지로 버틴다 그러면 운이 좀 좋을 때 오면 또 회복세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히 제가 얘기를 못해. 다만 지금 안 좋은 건 맞아요. 58세 특히.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저도 사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대운에 보면은 몇 살이더라? 아직 좀 있어야 되는데 60 몇 살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되게 안 좋은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운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그때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시기를 딱 넘기면 제가 D는 괜찮아요. D가. 그래서 저는 아마 한 80 몇 살, 90살 가까이 살 수도 있어. 징그러. 제 거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안 좋은 그 시기에 내가 죽으면 뒤에는 내가 보장할 수 없지만 그 시기를 내가 악착같이 버티면 노후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난 뒷복이 있더라고. 그게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뒷복이 80 몇 살인가 미쳤어. 노후에 좋아서 뭐 하자는 거지. 건강하게 산다는 뜻인가? 근데 막 다른 분 봐주다가 어머 80대부터는 노후가 90살까지 참 좋네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막 그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다들 기분 나빠요. 그 나이 되도록 좋으면 뭐 할 거예요? 막 이래. 다 늙어서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죠. 노인 돼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게 좋은 운이 좀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 저는 그래.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노후가 안 좋으면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게 낫지. 내가 80대에 좋은 뭐 할 거냐고. 그 나이에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아유 정말 그게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땡겨 쓸 수도 없고. 그런 거야. 그래서 누구의 삶을 뭐 얼마나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 다 못해. 못하지만 느낌은 제가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분이 사업을 물어보셨어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뭐 잘 될 것인가 그랬는데 이분 돈은 버실 거예요. 버시는데 직장도 다녀도 괜찮은 사주였어요. 아마 젊었을 때 직장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다니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에 나가는 일도 괜찮았을 거예요. 해외 직장 일이냐 어쨌든 이제 해외에 나가는 일도 되게 좋았다. 그 전에. 그리고 이제 64세부터 70세가 좋네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네, 그때 한번 돈을 좀 벌 거다라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구나. 아마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 직장 자체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다녔거나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거 이제 잠깐 생략. 자, 인복이 있는 분이에요. 주변에 도와준 사람도 항상 있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충분히 뭐랄까 사업자로서 본인도 움직임도 강하고 그래서 뭐 자기 사업을 한다 뭐 괜찮아요. 그 자기 사업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재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64세 넘어서 지금 58세에서 63세는 사실 좋다고 말하기가 참 그래. 뭐랄까 위험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 번쯤은 뭐 여러 가지 뭐 좀 그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그때 엄청 뭐 잘 된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데 이제 그걸 끌고 나갔을 때 그 다음 운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복도 보이고 하니까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봐요. 사업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새롭게 뭔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58에 관운이 들어오면서 뭐 내가 하는 일에 뭐 간판 바뀔 일이 있던지 뭐 환경이 변하든지 새로운 일을 추진하던지 그럴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요. 자, 올해는 그렇게 보인다.
나쁘지 않아요. 예, 이 사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 더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요 정도 얘기할게요. 저 깊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좋은 어떤 무거운 내용이라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 예, 거기까지만 예, 참고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부는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제가 조금씩 할게요. 그래서 한 분 끝나고 잠시 녹화를 중단했다가 두 번째 분 한번 쓱 보고 두 번째 녹화했다가 제가 이제 그럴 거거든요. 한꺼번에 쭉 보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은 어떤 분이 좀 푸는 거를 조금 좀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왜냐면 여기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다 써있기 때문에 노출이 돼가지고 제가 함부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 나중에 제가 한번 중간에 넣을 수 있으면은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럼 또 복잡하지네. 하여튼 뭐 궁금하시다면 중간에 제가 한번 신경 써서 제가 그 운국 김은둔갑 구궁도 판 제가 해석하는 그 판을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었는데 봐도 몰라. 어려워갖고 숫자하고 한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보셔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푸는 과정을 좀 보여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 두 번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네, 두 번째. 잠시 쉬면서, 두 번째 분의 그 사주를 한번 훑어봤어요. 잠깐 봤네요. 왜냐? 나이가 어려요. 네, 나이가, 27세야. 남자분이신데.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게 문제냐? 이제 직장도 이제 그렇고, 여자 문제도 자꾸 헤어지고 꼬이고 막 이런다고, 그런 문제는 언제쯤 풀릴까요? 이렇게 봤는데, 풀려요. 좀만 기다려봐. 내 사주 딱 보니까 사주 좋아.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그렇다고 네, 제가 혀가 가끔 꼬여서 사주를 제가 보니까 이분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다만 직장을 다닐 수도 있는데 지금 28살까지는 대운이 너무 안 좋아. 예,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21, 28 여자뿐만 아니고 친구도 그렇고 친구 형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지금 단절되거나 아니면 끊어지거나 예, 하여튼 안 좋아. 이런 때가 있어. 대운이. 언제부터 그랬냐? 21살에서 28살까지. 내년이면 끝나네.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이 제일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내년 이제 29이 넘으면서 예, 직장도 새로 생기고 네,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도 생기는 거는 29부터 37까지 쭉 가요. 쭉 가. 그래서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일단은 본인이 이제 조금 이제 신약할 때는 이분은 뭘 해도, 직장 생활 쪽보다는, 공부를 해서 뭐 전문 직종을 찾는 게 좋고, 뭐 행정 쪽이나 아니면 교사나 가리키는 거, 예, 문서를 쓰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좋아. 그리고 인복은 있어서 나름대로 나 도와주는 기운은 있어요. 근데 혼자 고민이 좀 많아. 예, 본인이. 뭔지 모르게 나름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제 희망이 있으니까 네, 기다리세요. 내가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그 여자를 내가 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자한테 자신감이 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런 스펙을 좀 많이 쌓으셔야 돼요. 네, 지금 아마 직장이 없으면 여자 사귀기 힘들걸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착해요. 되게 착한 사람이야. 착한데 마음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자는 되게 또 인기 많고 막 그런 여자들 만나 또. 근데 그 해외나 어떤 외국인 뭐 해외 관련된 여자 뭐 해외 관련된 뭐 돈 버는 일 네, 사이렌이 지나 그런 것도 인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전문 어떤 스펙을 쌓으면 참 좋겠어.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요. 직장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직장이 되게 힘들 수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게 되게 막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도 29, 37은 직장 다니면 좋아요. 다녀도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 이게 막 어떤 사람들은 대운이 오랫동안 막 안 좋으면은 되게 고민을 해요. 막 나 사주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앞으로 내가 직장이나 다닐 수 있을까? 막 이러는데, 그런 기운이 지나가면 또 서서히 풀리는 기운이 와요. 뭐 죽어라 하진 않아요. 대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좋아. 상당히 안 좋아. 네. 겁재 대운에 문계도 굉장히 안 좋아서 막혔어요. 네. 21살에서 28살. 한창 막 꿈이 이렇게 막 21살에 막 꿈에 막 이렇게 그 꿈을 꾸고 자기가 막 목표를 갖고 막 해야 될 그 시기에 이래버리니까 맥이 빠지는 거지. 나는 내 사주가 안 좋은가 막 걱정도 되고. 이런 겁재운의 여자하고 안 돼요. 여자하고 인연 잘 안 돼. 안 좋은 운에는 헤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만나도 좋은 인연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28이면 내년까지죠. 마음을 비우세요. 그냥 내년까지는 그냥 마음을 비우십시오.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도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좋은 운일 때 만나야 돼. 좋은 운일 때 이제 만나면 되지. 네. 29돈 좋네. 29에서 37까지 길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다 그동안 이제 못 누렸던 거 누리시면 돼요. 이렇게 사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운이 안 좋다니까, 운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공부를 오래 하면 좋죠. 네, 그리고 그쪽 관련된 일을 하면 좋고, 뭐 선생님 막 그런 거 하면 딱 좋은데, 이 선생님 같은 거. 공부를 좀 더 오래 하셔가지고, 직장이 어디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직장은 본인이 되게 힘겨울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답은 내드렸죠? 네,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오래 살아야 뭐 어디 아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거는 여기다 얘기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지겨워. 제가 이제 사주 상담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저한테 사주 봤던 그 사람들이 인연이 된 사람도 이상하게 만나지대요. 네, 길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드린 적도 있고 했어요.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했나? 2시간 상담을 한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뭐 시간이 이제, 왜냐면 이제 막 뒤에 계속 손님이 있고 난 내가 불편해가지고 상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도 충분히 얘기하고 물어볼 거 다 물어보라 그래.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하고 보내면 본인도 속이 시원하고 그래요. 참 그렇게 참 안 봐드리려고 해도 인연이 돼서 길에서 만난 걸 어떻게 길에서 만난 걸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분에 대해서는 이제 젊을 때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택의 폭이 되게 많아. 뭐 예를 들면은 30대 중반만 돼도 이미 내가 선택할 거 몇 개 중요한 건 이미 다 선택한 후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네? 네. 근데 중간에 내가 다른 더 괜찮은 여자가 만났다 한들 내가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 수 없잖아.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잖아, 과정이. 이 번복은 힘든 거야, 번복. 그러니까 처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어떤 진로도 가다가 번복해서 내가 다른 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선택했는데 아니면 과감하게 또 버릴 줄도 알아야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많은 중요한 시기가 운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의 어떤 선택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 새롭게 준비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될지도 몰라요. 29부터. 그런 시기죠. 제가 나이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 이미 선택하고 번복하고 선택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선택이랄 것도 별로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미래를 설계하느냐 이제 그쪽에 이제 주력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노후,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 왜냐면 요즘엔 다 오래 사시잖아요. 예전에는 60갑자 그래가지고 딱 60년
돌아가는 거기까지만. 그 이상 사는 사람은 맨 첫 번째부터 돌아가서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이 뭐 한 30살 중반쯤 되면 전반전이 끝난 걸로 봐. 옛날로 보면은.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오래 사니까 그 전반전을 45살까지 보는 거예요. D는 90살까지 보는 거죠. 45년씩 이렇게 90살까지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이제 오래 사니까. 그러면 한 내가 이제 그 중간 넘었어요. 넘었지만 앞으로 갈 길이 엄청 긴 거야. 생각보다는. 그거를 과연 내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어쩌면 20대 초반에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노후 지금 시점에서 내가 노후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도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나이다. 제 페북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많아요. 40, 50, 60? 네, 막 이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런 미래나 목적이나 꿈을 갖지 않으면 이미 나의 어떤 그 청사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그쪽으로 이렇게 내가 가는데, 지금도 그런 게 없다면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되게 보면은 이제 60대 초반에 정년퇴직들을 하시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정년퇴직하고 과연 나 뭐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해놓고 그걸 설계를 좀 해놨으면, 아, 나는 이렇게 그만두면은 이쪽 길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냥 일단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하면은 그때부터 혼란을 한번 겪어야 돼,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쯤은 사주도 한번 보시고 내 미래를 한번 설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몸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프면서 노후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어차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은 또 놀고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노후에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계획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분은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도 많고, 아직 27, 여자 없어도 돼. 이때 여자 만나 별 볼 일 없어. 이제 나중에 넘어서 내가 좀 잘 돼갖고, 내가 조금 나이가 많아서 여자를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또 좋은 운일 때, 그때는 괜찮은 여자가 나한테 딱 올 수 있죠. 지금 별로야. 지금 와봤댔자야. 그래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선택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경험담이야, 경험담. 자, 이제 우리 그 세 번째를 해야 돼요. 이분은 페북 친구분인데, 이랬나? 제가 힘든 이유를 잘 아시겠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힘들까? 그래서 이제 이분을 걸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제가 또 껐다가 다시 한번 이분 걸 보고 다시 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쭉 이어서 보겠지만 저는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봤다가 다시 켰다가 네, 엄청 바쁩니다. 오늘 5번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네, 지금 세 번째 분 잠깐 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사주 볼 때 되게 쉽게 본다고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아. 이거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고, 원인을 찾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 머리가 막 팩팩팩, 눈도 막 돌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곤해요. 되게 짐 빠져. 지금 나 세 번째 보는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네요. 짐 빠진 것 같아. 다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연 없는 분들은 이제 안 봐드릴 거예요. 난 뭔 이유도 모르고 이유가 뭔지 찾아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한마디에 툭 던지고 내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골머리를 썩는 일은 이제 안 하겠어요. 정말 필요하신 분, 사연이 있는 분 아니면 제가 받을 이유가 없어. 너무 진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방송하면서 무료로 사주를 봐주고 그러냐, 오지랖이냐. 그냥 제가 사주를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상담을 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어떤 도구이고,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전반적인 걸 내가 알아야 되지, 그분의 문제점이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뭔가 문제를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 이거랑 똑같아. 병원 가가지고 제가 이상 있는 거 아시죠?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의사도 몰라. 의사가 어떻게 알아? 얼굴 보고.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자기 어떤 그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 거잖아. 사실은 뭐, 뭘 먹으면은 속이 답답하고, 요즘에는 뭐, 자꾸 신트림이 올라오고, 얘기를 해야 위가 안 좋고 어쩌고 알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비슷한 거야. 그냥 닦아가지고, 나 어디가 아픈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아픈지 얘기를 해주세요. 어려워.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려워서 저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그냥 툭툭 던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저 사람은 딴 얘기를 하네. 막 이 핵심이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에서 내가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이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 정도는 다 누구나 다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본인 자체가 좀 그래. 본인 자체가 본인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보여지는 거를 제가 다 얘기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구설, 말이 좀 많을 수도 있어. 어디 가서 말 때문에. 근데 어디 가면 인기는 좀 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분이, 어디 가면 인기는 좀 있는데, 이 자기 스스로가 그 관이 공망이다 그러면 직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이럴 수는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과연 뭐 직장을 굳이 안 다녀도 되고 다녀도 되는 분이지만 이게 관에 공망 맞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바깥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도가 좀 없을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일간에 공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붕 떠 있다고 그래야 되나? 뿌리가 없다 그러나 막 이런 게 있어서 오늘따라 이렇게 진짜 동네가 좀 무슨 우범 지역도 아니고 이렇게 사이렌이 많이 불어. 시끄러워 죽겠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뿌리가 없다 그랬나? 공허감이 있어요. 공허감. 자기 삶에 안정이 없고 붕 뜬 듯한 느낌? 네, 그런 게 만약에 자기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공허하게 살더라고. 그건 아무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야. 내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본인한테 있다기보담도 이제 일간에 붙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작용을 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여지는 거는 재의 문제가 좀 있어요. 재. 자, 재는 많이 얘기했죠? 여자, 돈.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 왜냐? 화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약간의 문제를 띌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도 봐요. 이제 뭐 문제 없는 돈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여튼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대운으로 봤을 때는 직장이라든지 사업, 그러니까 관에 관한 문제,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힘든 거가 같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원국으로 본다면 돈 문제, 여자 문제는 일단 있다라고 일단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전체적인 얘기와 대운의 문제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자 문제, 돈 문제 있어요. 2018년 올해. 그래서 나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지금 상태가 올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올해 한 해가. 그러다 보니까 좀 힘겨운 한 해였다. 그래서 마치 내 사주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올해 신수가 안 좋다. 특히 음력 9월 10월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 가을이죠, 늦가을. 네, 그때는 사실 조금 안 좋아요. 네, 그때가 제일 안 좋아. 지금은 그냥 뭐 그럭저럭. 아마 5월달 음력 5월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뭐 사람 관계가 힘들든 뭐 하여튼 힘들었을 거고 올해 한 해가 안 좋은 거예요. 올해 신수가 특히 가을, 늦가을까지는 사실 좀 안 좋아. 네, 돈 문제이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좀 안 좋아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어머님 안 좋으시거나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부모님이 안 좋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올 가을은 그 문제로도 아니면 이제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때가 안 좋아.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하면 내가 보여주는 거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해요. 뭐 사연을 보내줘야 제가 풀어주지. 네, 그래서 이분 거는 제가 깊이 안 들어가고 문제가 뭐예요 하는데 내가 보여지는 것만 일단 얘기했고 사주가 뭐 안 좋고 그런 사주라고 보기에는 이분도 공부를 오래 하는 게 좋은 사주죠.
네. 본인이 약간 신약하고 그런 건 있는데 엄마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은 걸로 보여요. 여기서는. 하여튼 그런 게 좀 보여지네요.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물어봤으니까 나도 짧게 대답해야지. 길게 얘기한 사람한테는 좀 더 길게 내가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고 물어보는 게 많고 고민을 이제 공유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죠. 제가 사실은 페북에도 길게 댓글을 나한테 달아주신 분한테는 이상하게 길게 댓글을 써주더라고요. 그게 의도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짧게 이렇게 올려주신 분은 저도 짧게 그런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여기까지. 좀 잠깐 쉬려고요. 3분 하니까 엄청 힘드네. 그 다음 분도 그래. 다음 분도 생년월일만 딱 올려주셨어. 근데 이분은 이제 페북에서 이제 자주 저랑 이제 그 댓글을 좀 제가 저희 그거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분이 좀 재밌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본인 거게 봐달라고 해서 생년월일 보니까 생각보다 연세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되게 젊게 봤거든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네. 그래서 보기보다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면 쭈글쭈글해요. 댓글에 너무 웃겼어. 그래서 가끔 페북 보면은 그 굉장히 좀 밑에 있고 재밌으신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댓글 보고 내가 혼자서 빵빵 터질 때가 많은데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냥 이분은 그냥 생년월일만 하고 제 것 좀 봐주세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뭘 봐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연세도 이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살아온 연륜도 있고 그랬는데 뭐가 그게 뭐 궁금하신가?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쓱 보기는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쉬었다 하려고 이제 아까 이제 오다가 밥 먹고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 아이스 커피 갔다가 먹으면서 오늘은 덥기는 더운데 솔직히 실내에 있으면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더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름에는 되게 좋아. 밖에만 안 나가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분은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마지막 한 분은 그 페북 친구분이 아니고 그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카톡 플러스로 보내신 여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까지 받으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마저 한번 보고 그냥 간단하게 사주가 좋나 안 좋나 앞으로 지금 이후에 좋나 안 좋나 그것만 잠깐 봐드릴게요.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풀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어폰 하니까 좀 보기 답답하나요? 제 목소리를 좀 듣는 게 편해서 제가 꽂았는데 전 좋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귀에 들리니까 되게 좋네. 보청기인 것 같은 느낌. 지금 이분은 사주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제 이분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게 100% 나는 정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주를 이렇게 풀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시간이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자 이게 그렇구나. 자, 요거는요, 이 사주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쁜 사주는 아닌데 사주가 그렇게 나쁘고 뭐 이러진 않아요.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괜찮아. 근데 보통 그냥 사주로 보면 이 정도는 보통. 이분은 근데 직장 생활이 만약 직장 생활을 했다 한다면 변수가 좀 많았겠다. 뭐 직장을 들어갔다 나왔다 뭐 많이 했을 거나 이분이 직장을 다니기에는 약간 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직장을 한 군데 오래 다니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건 전체적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60에서 63세인데 그 시기가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럴 때는 죄를 충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남에 의한 돈 손해라든지 돈 나갈 일은 있겠다 이렇게는 봐요. 그치만 나중에 이제 63세 나 얘기 다 나오네. 나이가 64세부터 지나면은 일단 좋아요. 64세부터 68세 이제 앞으로 이제 봐드리면 괜찮아.
그러면 이제 63세, 자꾸 나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년부터는 이제 대운이 더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뭐 그 전에는 뭐 조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돈 나갈 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년 정도는, 특히 내년까지도 사실은 그 사람 관계에서 돈 조심은 해야 된다, 아니면 돈 나갈 일이 좀 많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뭐 다른 것들은 특별히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재성이 약간 여기도 문제는 있네. 재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자 문제, 돈 문제, 요거는 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번쯤은 돈과 여자에 관련된 문제는 한번 겪고 갈 수는 있었겠다. 이제 그건 좀 보이네요. 이제 그거 과거 얘기하면 뭐하냐고. 현재와 미래 얘기만 하면 되지. 예, 그동안 살아온 과정은 본인이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제가 뭐 과거를 괜히 들춰내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물어본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은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내년만 지나면은 쭉 괜찮아요. 68세까지도 괜찮고, 68세 한 해는 조금 그러겠다. 그래도 뭐 대우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69세에서 74세까지 넘어갑니다. 이분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좀 가야 돼. 괜찮아요. 괜찮네. 해외 나갈 일도 좀 있고 여행 가실라나? 괜찮아요. 뒤에도 괜찮아. 뭐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뭐 사주가 뭐 그렇게 이 정도면 뭐 정말 뭐 안 좋고 막 이런 건 없는데, 네, 직장과 관련돼서는 좀 들쑥날쑥 할 수 있어서 자기 사업 쪽으로 좀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아. 네, 그래서 잘 돌았다는 뜻이에요. 통기가 잘 돼. 그러면 막히는 게 그렇게 없다는 뜻이에요. 중간중간 그런 문제는 있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기가 잘 된다는 거는 그래도 잘 해결돼서 둥글게 돌아가서 뭐 극단적으로 뭐 내가 기복이 심해가지고 뭐 진짜 막 안 좋은 사주, 막 이 사주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왜 물어본 거야 진짜. 괜찮아요. 뭐 물어본 거 좀 뭐 궁금한 걸 물어보든가. 내가 막 이렇게 막 파헤쳐서 막 얘기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나 이런 거 파헤치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바쁜 사람이야. 예, 누가 보면 백수 같다고 그래요, 제가. 왜냐면 낮에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 3교대다 보니까 낮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냥 노는 아줌마, 네,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되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근데 바쁩니다. 네. 자, 뭐 궁금한 거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뭐 한번 참고로 볼게요. 안 물어보면 나 얘기하기 싫어요, 진짜. 뭘 내가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야, 도대체. 예. 본인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다, 근데 이분이. 막 뭐라 그러지? 좀 칼 같은 데가 있어. 막 바른말도 되게 잘해요. 이 사주상 보면은 불의를 못 참는다 그래야 되나? 이게 굉장히 그 말도 되게 직선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아닌 걸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 좀 돌려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직설적이고, 뭐 한마디로 좀 정의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사주 맞아요. 좀 세 보여.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실제로 보는 거하고 사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실제로 보면은 그 얼굴에서 읽혀지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얼굴만 딱 봐도. 왜냐면 다른 사람분들도 물론 다 나이 들면은 관상을 대충 다 느끼잖아요. 사람을 보면 인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보면서, 사주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얼굴과 연관지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사주를 안 보고 그냥 그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대략 그 사주의 모양이, 형태가 대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년을 물어봐가지고 딱 보면 얼추 맞을 때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할 때가 되게 많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이럴 거야, 저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얼굴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좀 그래. 그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 자기 그 관상은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주가 되게 안 좋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이게 뭐라지 인격적으로 수련을 많이 하고 내가 굉장히 그런 어떤 걸 극복해내고 그러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뭐 많이 달라지진 않지만 좀 달라질 수 있어. 네. 그게 이제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예를 들면은 상중 하로 나누면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중이 있고 끝에 중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의 어떤 차이는 얼굴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주 되게 안 좋은데 얼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면 하 중에서도 상 중에 하 중에 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주도 되게 안 좋은데 인상 관상도 너무 안 좋아. 그럼 이 사람은 하 중에 하야. 그렇게 보면은 거의 맞아요. 관상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차이는 있다. 예, 그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사주 봐드릴 분, 이제 그분만 이제 대략적으로 봐드리고, 좀 얘기 좀 하다가 어쩌면 다 합치면 1시간가량 될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번째. 네, 마지막 사주인데, 제가 이제 이분은 태어난 시간을 보고 사주를 이렇게 위아래로 다 유출을 해가지고 봤는데, 이분이 얘기한 단서가 본인은 사주가 안 좋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여자분이 사주가 안 좋다 이렇게 느끼거나 어디 가서 사주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뭐 복이 없다. 뭐 아니면은 뭐 기복이 심하거나 뭐 아주 일단 본인이 생각할 때 기복이 심하고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분의 핵심이. 그리고 그 느낌은 마치 남자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하면 여자의 사주에 관상생이 안 되고 남자복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왠지 내 자신이 평탄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헤어짐이 뭐 많다. 남자분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헤어짐이 많거나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 되게 팔자가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여자 사주를 논할 때 본인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축시인 것 같아요. 인시도 보고 묘시까지도 봤어. 근데 인시 묘시에는 내가 사주가 그렇게 안 좋다고 느낄 것 정도는 아니었고, 축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사주였어요. 그래서 내가 3가지를 보느라 눈이 빠질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분은 대략 새벽 4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새벽 4시가 정확하지가 않아. 이제 어머님이 이제 낳고 나서 새벽 4시인 것 같다, 새벽인 것 같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새벽 4시가 아니라 3시 반 전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주변을 다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축시인 것 같다. 3시 반 전. 그걸로 봤을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안 좋은가 보면 요거는 남자 인연이 짧아. 한마디로 이제 남자한테 그렇게 크게 덕을 못 볼 수도 있겠다. 뭐 요런 거가 있고 헤어짐이 많겠다는 사실 이 사주가 더 강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이 어디 나가서 인기가 없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 이성이나 이런 어떤 만남이 그렇게 뭐 없진 않아. 예, 그냥 인기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인연이 자꾸 이렇게 만나지는 인연은 맞아요. 근데 그 인연이 자꾸 길게 못 가는 게 이게 문제야. 이 사주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서, 축시가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쭉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라 그러면 이 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시일 수도 있어. 뭐 인시일 수도 있고요. 이제 본인은 내시니까 뭐 인시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디 가서 보셨으면 인시라고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시보다는 그런 문제라면 축시에 더 가깝지 않나. 축시로 일단 보고 제가 쭉 얘기하고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46세에서 54세까지 자 이제 대운이 지금 그렇게 변했거든요. 작년부터 변한 거야. 근데 그 대운 자체도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때도 분명히
사귀던 분이 있었으면은 헤어질 수 있는 기운도 되게 많아서 아마 얼마 전에 누군가 헤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54세까지도 그런 기운이 쭉 흐르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남자 오래가기, 그 전에 만났던 남자도 이 시기에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럼 요거 바로 저는 어땠나? 그걸 본다면 47세까지죠. 47세 나이를 좀 45세 42세에서 45세도 마찬가지거든. 42세에서 45세도 사실은 남자 만나면 여기 헤어질 확률이 되게 많아. 근데 남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까지 만난 남자는 있을 수 있지만 다 헤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 연이 짧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다가 본인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좀 이렇게 풍기는 도화살이 많아요. 그래서 인기는 많아. 근데 그 남자하고는 이게 상간대운이라 그러죠. 그래서 남자를 끊어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가 불만이 있어서 자꾸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자꾸 생겨. 그게 42세부터 계속 있었어. 분명히 당연히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야. 그냥 한 사람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 사주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고서 확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 이제 다른 식으로 봐야 되지만 이제 제가 추론하기에는 만약 그 문제라면은 축시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복이 없는 분이 아니라서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못해주거나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대우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일단은 남자 문제에서만큼은 네, 공허하다지. 네. 공망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공 맞았기 때문에 공망의 2배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네, 이게 지금 계속 관을 치는, 그러니까 남자를 내가 잘라내는 기운이 많아서 이게 자기 인연 만나려면 54세 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5세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55세까지도 넘겨야 되겠네. 55세도 아니네. 56세. 너무 간다. 너무 간다. 56세 넘어야 되니. 56세 넘어야 되네. 좀 늦게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언제라도 만날 수는 있어. 근데 인연이 길게 안 가니까. 그나마 56세로 넘어가야 그나마 인연이 좀 길게 간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다.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좀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또 자기가 일을 해서 아니면 뭘 해서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살 수는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내가 많이 막 힘들게 사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기운도 있고 그래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다고 보진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특히 이제 이후의 삶은 다른 문제가 진짜 막 어렵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나는 왜 그러지? 왜 평탄하지 못하지? 그 평탄하지 못한 게 이게 남자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여져요.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게 맞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때는 자기 질문을 좀 많이 던져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얘기인데 그건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는 그런 사주다. 예, 그래서 어쩌면 그 문제가 나한테 가장 힘들 수 있다. 예, 그거 이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제 사주나 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시고 마치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허함이죠. 예, 나는 왜 제대로 된 남편이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까? 예, 나는 왜 남자가 없이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사주는 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네, 뭐 그 남자가 뭐 그렇게 뭐 엄청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남자 자체, 내가 만난 남자가 되게 그래도 정도 많고 착한 사람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이유겠지만은 내가 만난 남자가 뭐 지독하게 못됐거나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네, 그렇게 막 못된 느낌은 아니에요. 하여튼간 이게 보여지는 내 남자의 모습이 못되면 그 남자가 뭐 나를 갖다 뭐 진짜 뭐 폭력을 쓰든 나를 힘들게 하든 막 이럴 텐데, 또 그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건 좀 그래요. 그냥 인연이 짧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제가 뭐 이분을 뭐 만나뵌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주상 질문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주는 이렇지만 네, 앞으로는 나이가 조금 들어야지만이 인연이 좀 깊게 가는 남자는 나중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질문이 다른 질문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잖아. 남자나 여자나 자기 배우자가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헤어짐이 좀 자주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가 뭐 내가 팔자가 안 좋거나 뭐 내 사주는 왜 있거나 막 비관하거나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여기가 한국 사회가 아니고 뭐 굉장히 자유롭고 만약에 이게 좀 그런 개방적인 어떤 문화에서 살았다면 만났다가 또 인연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또 인연을 만나면 또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대신에 이제 인연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과 오래 결혼해서 이렇게 뭐 늙을 때까지 막 회로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헤어지더라도 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성들이 끊이지 않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뭐 그렇게까지 뭐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컨트롤만 잘하면 내 삶은 내 삶이고, 네, 지나간 사람은 그냥 인연이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한편으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불리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 있기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나도 누군가 든든한 울타리 같은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남들이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저렇게 안정된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 이런 부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다고 해도 그걸 비교해서 나 스스로 내 사주가 안 좋고 막 이런 생각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없으면 없는 거지. 아니, 남편이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거하고 나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뭐 둘 중에 한 명 먼저 갈 거잖아. 어차피 혼자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렇게 뭐 굳이 그거에 연연해 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행복의 잣대로 생각하면은 내 팔자는 왜 그런가 막 이렇게 시작하면은 안 좋아. 내 정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오해 아닌 오해, 그냥 나 스스로의 그런 어떤 거 이런 거죠. 뭐 혹시라도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이렇게 이성을 밖에서 뭐 사귀거나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혼자니까 되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그 자유연애를 하면서 되게 문란하게 사는 여자 아니냐, 뭐 남자들을 꼬시고 다니는 여자 아니나, 아니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안 좋게 막 누군가가 음해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막 뒤로 막 나를 음해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더 안 그러려고 하는 그 철벽 방어 같은 거,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가능하면 그런 스캔들 같은 그런 뒷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싫어서 아예 그냥 차단하는, 누군가 이제 뭐 전화통화도 하고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 말 나올 수 있는 건 사전에 다 차단하는, 이건 막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욕을 먹든 말든 내가 그냥 남 의식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좋은 사람 만나고 사귀고 공견하게 나 남자친구 생겼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손가락 받을 짓은 아니야. 짓? 손가락 받을 짓 한 받은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게 듣기 싫고 혼자라는 것 때문에 오해받기 싫고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게 좀 남녀관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 있을 수는 있겠다. 뭐 가끔 이제 뭐 결혼한 사람들도 유부남 유부녀들도 만나서 막 즐기는 거를 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애인 없는 게 바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걸 되게 뭐 부끄럽지 않게 막 부끄럽다 표현도 뭐하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본인 기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저는 뭐 욕하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뭐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뭐 대단히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뭐 나빠 보이지도 않고 뭐 그래요. 저는 입장에서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선 물론 관심을 안 갖는 건데 그냥 내 자신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그렇게 남이 보여줄 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진지하게 뭐 사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숨길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런 게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싫은 거죠. 뭐 옛날 속담에 뭐 과부가 뭐지 정기 뭐라 그러죠? 그 뭐 보이면은 뭐 봤다는 소리? 갑자기 까먹었네.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뭘 보면 복숭아뼈를 봤나? 나 이 친구 다 미치겠네.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막 이렇게 별거 아닌 건데 막 확대 해석해서 그 사람을 음해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굉장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막 직장 다니면서 혹시 나에 대해서 뒤에서 쟤는 혼자 사니까 혹시 남자 관계가 많거나 남자가 많고 뭐 그렇게 사는 여자 아닐까 막 이런 막 그런 얘기 자체가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어떤 오해에 살 만한 내가 혹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 막 이렇게 더 조심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 하여튼 이제 그런 거 하여튼 그 여기가 이렇게 개방적인 그 사회가 아니라 또 나 스스로가 좀 보수적인 면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 그래서 사주를 본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례와 그런 걸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선입견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니까요. 남에 대해서는 막 와서 막 그런 얘기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요. 뭐 누가 뭔가 얘기하면 내가 하지 마라 그런 건 안 돼. 잘못된 거야. 나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사주상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때문에 내가 하지 말래도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하진 않아요. 되게 보수적인 면이 작동을 해. 그래서 나조차도 어떤 관의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 거 그런 건 있어요. 오늘 내 깊게 나갔네. 이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타입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 이 부분에 어떤 사주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상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저도 나는 왜 그럴까 시작하면서 이 공부를 했다니까요. 도대체 내 팔자가 도대체 어떻길래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희 엄마 맨날 하는 말씀이 너는 진짜 보기에는 복도 되게 많아 보이고 진짜 흔히 말하는 부잣집 맘며느리감 뭐 막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듣고 크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뭔가가 2%가 아니라 몇 프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는 그
너의 그 분위기나 그런 모습하고 저는 다른 어떤 좀 독특하게 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기 사주에서 나온 거라 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사주가 원래 그래서 그래. 팔자 그래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언니하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저희 언니하고. 언니 사주 좋아요. 좋다는 표현이 평범하고 평탄한 사주고 관상승 잘 돼서 남편이랑 가족을 이루고 뭐 하여튼 사는 데는 상당히 좋은 사주다. 지금 잘 살아요. 잘 살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어떤 가정의 틀을 갖고 되게 평탄하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좋은 그런 조건이야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되게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샘플 같은 그런 가족의 형태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굳이 그렇게 살아야지 굳이 행복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점도 있다는 거. 네, 그게 꼭 굳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없더라도 내가 만약 혼자라 하더라도 그냥 내 삶에서 지금 그 없는 부분 때문에 홀가분한 것도 있잖아. 저녁마다 뭐 일찍 들어가서 뭐 반찬 챙겨서 밥 해줄 필요 없다든가 뭐 아주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없었을 때의 그 자유로움이 있잖아. 여행 가는데 뭐 친구들끼리 여행 간다 그래서 남편 허락 받을 필요 없는 거고 뭐 시댁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따지면 뭐 얻는 것도 많잖아요. 그 추석이나 명절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너무 참 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도 충분히 좋은 점도 있다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나쁜 것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남편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의 부분에 그 남편이 있어도 더 힘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주를 봐달라는 분이 어떤 게 제일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에 관한 거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굳이 지금 전에 뭐 남들 만날 때 못 만나서 뭐 좋은 남자 다 뺏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라도 좋은 남자가 주변에 혼자 있는 사람도 많고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옛날에 그 어른들이 야 홍기를 놓치면 좋은 남자는 이미 다 채가기 때문에 나머지 쭉쟁이에서 찾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 된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내 인연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뭐 그 나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나서도 정말 행복하게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급해할 것도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없다 그래서 뭐 그걸 막 때 되면 어차피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은 그럼 만날 수 있냐? 좀 늦게 만날 수 있어요. 늦게. 그래서 제가 늦게 만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막 이렇게 집착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56세 넘어서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나면. 그냥 그때는 어떤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 대화가 되고 또 그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게 좀 맞고 같이 있으면 되게 좋고 뭐 그런 걸로도 충분히 그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카톡 플러스에다가 물어본 몇 부분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5분을 정말 간단하게 봐드렸거든요. 이게 복잡하게 길게 가면은 지루해서 들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그 팟빵이라고 라디오 방송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사연을 받아서 풀어주는 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도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좋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막 수면 바지 입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제가 방송을 올리니까 편한 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뭐 유튜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송은 뭐 길게 가면 지루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구독. 난 항상 이게 구독 얘기를 너무 늦게 해. 네, 구독을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그 카톡 플러스에다가 화인 상담실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다 올려주셔도 되고, 또 너무 많으신 분이면 그 사연이 없는 분은 그냥 패스할게요. 뭐 제사주 좀 봐주세요. 막 그리고 덜렁 올려놓고 막 이런 거 안 봐드려요 이제. 어쩌라고. 뭐 봐드리면 뭐가 있어야지. 뭐 내용이 있어, 궁금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봐보세요. 뭐 이런 식이잖아. 이제 그런 건 안 봐줄 거야. 그냥 꼭 봐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 궁금한 거 그 내용 위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혼자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은 몇 시간도 사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이 문제지. 듣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들어, 힘들어서. 중단했다가 다시 듣나?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할 때 최장 한 4시간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도 한 번 안 갔던 것 같아. 미쳤지. 근데 그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막 그분들이랑 같이 막 4시간을 제가 방송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방송하면은 그분들이 책상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많이 보셨나봐. 중간에 저 밥 먹고 있어요. 안 끝나 방송이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나 보면서 밥 먹고 어떤 사람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댓글로. 지금도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뭐 껐다 켰다 하는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소통,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일방적인 소통이지만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페북 친구분들은 페북 사연을 보면서, 아니면 저한테 사연을 주신 분은 사연을 보면서, 뭐 카톡 플러스로 대화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저도 일방적이라기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약간 상호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을 한다라고 사실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점점 친해진다는 느낌을 사실 저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전혀 뭐 따로따로 가거나 일방적이진 않다는 거,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해봐서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방송하고 댓글 보고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정이 들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소통이 가능하구나. 굳이 밖에서 얼굴을 안 봐도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함으로써 이해를 하면서 깊어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고민을 내가 또 들어주고 하면서 공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런 어떤 사이버 공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대나 소통이 가능하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또 외로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소통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나 그런 개인 방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뭐 누구도 만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은데, 특별하게 그러기가 힘든 경우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거든. 물론 내가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잖아? 누가 들어주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가서 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그러면서 또 내 얘기를 들어주는 마다한테는 많죠. 몇백 명이 일단 보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행복감을 느끼고,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마치 막 데이트하고 온 것 같은 설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방송 중독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설렘 같은 거. 내가 누군가 많이 만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만난 게 아닌데 만난 느낌이 드는 거. 그래서 난 방송이 굉장히 나한테 잘 맞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방송은 계속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저와 이렇게 지내면서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소통하고, 그래서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노력한 게 없어, 근데. 네, 이제 동영상 편집, 이번에 이제 배우기로 한 거 개강날이 좀 며칠 더 남아가지고, 이제 제가 편집 쪽으로 제가 좀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방송 컨셉 내지는 주제, 아니면 방송 환경 뭐 이런 거 조금씩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더운 날인데 초복이 얼마 남지 않나요? 말도 꼬인다. 네, 내일인가? 네, 몸보신을 좀 하세요. 개는 잡지 말고 삼계탕이라던가 네, 뭐 치킨이든지 네, 좀 맛있는 거 드시고 몸보신 하시고요. 여름을 잘 나셔야 돼. 예, 그래야 겨울에 고생 안 해요. 내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마 겨울에 그래서 고생하나? 예, 항상 겨울이 두려운데 여름에는 뭐 잘 지내니까 여러분들도 예, 여름에 진 많이 빼지 마시고 네, 에너지 많이 축적했다가 네, 겨울에 잘 써야 되니까 네, 잘 보내시고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도 예, 꼭 기대해 주시고 구독 예, 부탁드려요.